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모시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도 보수보 단일화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전 장관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KDI 국제대학원 교수를 거쳐서 17대 국회의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장관을 역임하신 우리 교육계의 중진 원로이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이 장관님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그 교추협이라는 그 기구가 있었죠. 단일화 기구. 거기 원로회의 기획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교추협이라는 건 시민단체고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 역할을 한 데고. 그렇죠. 원로회의는 별도의 기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로회의는 뭐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도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수 중도 보수 이제 단일화가 중요하니까 이제 원로들이 모여서 자문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발족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달 11일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어요. 사실은 이 장관님 정도 되시면 이미 서울시 교육감 수준은 훨씬 넘어섰는데 이렇게 다시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섰는가 해서 출마 배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뭐 그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저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요도는 그렇죠. 대통령께는 좀 미안하지만, 뭐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그 좌파 교육감 이제 서울시 같으면 8년이었잖아요. 그 전도 사실 2년이 있었고 중간에 이제 2년 문영희 장관이 있었지만 12년 동안에 10년을 좌파 교육감이 하다 보니까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사실 잘 안 보이죠. 서울 시민들한테는. 그렇지만, 학교 교육에 뭐 큰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학력자가 아주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으로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교육도 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더 우려스러운 거는 뭐 역사라든가 또 이제 시민교육 이런 데서 사실 너무 이제 그 교육을 정치화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교육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지금 시작했으면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 계속 좌파 교육감의 그 영향하에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4년이 들어간다면은 그냥 초중고를 다 좌파 교육감 밑에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빨리 좀 바꿔야 된다 하는 게 뭐 정말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만큼이나 중요한 자리죠, 사실은요. 그래서 뭐 교육장관 했던 사람이 왜 나왔냐 했을 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좌파 교육감들한테 교육을 받는 그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과거 저 이해찬 그 세대들이 지금 40대, 50대 초반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시절에 그 교육을 받은 영향 때문인지 아주 진보 좌파 이쪽에 콘크리트 지식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감독으로 계셔야 할 분이 또 계셨던 분이 이렇게 선수로 출전하면 되느냐. 지금 선수들이 이미 판을 짜 가지고 뭐 단일화가 안 돼 있습니다만 뛰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감독이 뛰어드니까 좀 과하다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이제 감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제 교추협이 이제 감독 기능을 한 거고 원로에는 이제 자문 역할을 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이제 응원을 했었는데요. 사실 단일화를 응원을 한 거죠. 그렇지만 단일화가 깨지면서 사실 이제 조영달, 그다음에 조전혁, 박선영 이 세 분이 이제 도저히 이제 재단일화가 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재단일화를 하려면 단일화가 깨진 장본인들끼리만 해가지고는 단일화가 안 되니까 한 명이 더 들어와서 판을 새로 짜자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렇게 들어갈 때는 조금 무게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정리가 된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판을 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이 장관님이 들어오시니까 판이 더 엉켜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본인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예. 상당히 지금 뭐 힘든데요. 제가 이제 들어온 거는 사실 제가 자리를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 당연히. 예, 그러겠죠. 뭐. 그래서 뭐 제가 일단 단일화가 목표니까 계속 만나자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화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한 20일 동안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럼 세 분이 단일화하면 또 오해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세 분이 단일화하면 저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제 진정성을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제 단일화가 아직 지금 뭐 전혀 이제 그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제가 사실 이제 8일부터 이제 5월 6일부터죠. 5월 6일부터는 이제 단식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단식까지.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단일화는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네, 지금 서울 시민 그 자녀들을 갖고 있는 네, 네, 네. 대다수는 정말 이제는 우리 교육이 정상화돼야 정상화돼야 된다. 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조 의원 이 교육감을 비롯해서 좌파 교육감들의 그런 교육 행정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력 제한은 물론이고 뭐 자사고 폐지 연당이다. 그것도 8.8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8개 학교 다 폐소를 해버릴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겠다고 하죠 지금. 예. 또 본인 스스로도 정교조 교사 네, 네. 뭐 본인은 뭐 정상적으로 채용했다고 하지만 그게 특혜 채용으로 돼가지고 지금 기소된 상태예요. 공수처 공소 기소됐고, 1호 수사. 뭐 비서실장 하던 분도 무슨 돈을 또 받았다 해갖고 구속까지 된 사례도 있는데 이런 분이 자칫하면은 이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난리 보면은 그냥 앉아서 또 거기다 밥상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2014년, 2018년에도 보수 중도 후보들이 분열이 돼갖고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감 선거의 문제가 이게 정당 공천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깜깜이 선거가 되죠. 이제 조희연 교육감은 뭐 그런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일단 기억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이제 표를 찍는데 다른 분들은 교육계 인사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보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해서 이제 그 후보를 알리는 게 여러 사람이 분열되는 순간에 이제 그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일화 해야지 이긴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이제 공감대가 있는 건데, 각각 나온 후보들은 또 이제 본인들이 다 자기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래서 사실 제같이 이제 자리에 욕심이 없는 걸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나가서 좀 정리를 해봐라 해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 측에는 뭐 조희연 현 교육감 외에도 한 두서너 명이 있지만 이쪽은 금방 단일화해요. 거기는 무조건 단일화하죠. 뭐 두서너 명 그 사람들은 워낙 미미해가지고 뭐 나와봐도 별 영향가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 지금 중도 보수 후보 내부는 사실상 막상막하 게임을 벌일 정도의 나름대로 지명도가 지명도 있는 뭐 이 장관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래서 참 이게 단일화가 안 되면은 아무리 교육을 정상화하고 조희연 교육이 나쁘다고 욕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단일화가 안 되면은 이길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이 장관님이 지난 5월 8일인가요? 그때도 박선영 후보는 재단일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오케이를 했는데 지금 조영달, 조전혁 이 두 분은 또 한 분은 교취업 그것도 이제 절름발이 단일화가 됐습니다만 반쪽짜리죠. 반쪽 단일화지만 어쨌든 그 대표로 나온 거고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는 서리본이라고 새로운 거기 또 대표로 시민단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뭐 교육 후보 단일화 그것도 추진 단체던데 그래서 이분들은 왜 지금 찬성을 안 하고 있나요? 사실 이제 제가 주장한 거는 지난번에 깨졌을 때 이제 방식이 이제 여론조사하고 선거인단 40%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거죠. 선거인단이라는 게 정당 공천을 하면 정당에서도 관리를 하면 관리가 되지만 시민단체가 해가지고는 계속 잡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일화를 할 때는 그냥 쉽게 그냥 여론조사를 하자. 뭐 언론사 여론조사를 뭐 몇 개를 그냥 평균을 내든지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승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각 후보들이 조정혁 후보도 그렇고 정의당 후보도 그렇고 자기가 언론사 지금 계속 언론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1위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밖에서 주장할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와서 네. 같이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그 중에서 1위를 원팀을 밀어주면서 원팀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사실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원팀이 되면 한 분이 서울시 교육감을 하고 다른 분들은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예, 서울시 교육을 확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서울시 교육감이 돼야 된다고 하면 정말 또 이제 조희연 교육감한테 헌납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든 원팀을 만드는 화합을 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계속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마지막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조선일보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네네. 이 단일화를 하게 되는 경우 예, 예. 뭐 네 후보 다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 하면 이건 100점 아, 100패다. 100%입니다. 그런 100%입니다. 얘기죠. 예. 한 명이라도 단일화가 안 되면 예. 패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이 네 분 박선영, 조영달, 이주호, 조전혁 네네. 이런 분들이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조희연 후보가 워낙 지명도가 높아서 그런지 네네네. 지지율에서 앞선 분은 없어요. 네, 거의 네. 뭐 오차범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단일화만 되면 그 시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벤트 효과가 틀림없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네네네. 최근에 문화일보가 지난 그 4월 25일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네네. 우리 서울 시민들은 중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49.3%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진보 교육감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41.1%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우리 시민들은 당신들이 단일화만 되면 네네. 우리 찍어주겠다고 지금 네네. 탑밭이 다 돼야 있는데 네네. 본인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사실 지금 이 조전혁 후보만 하더라도 저는 그 이해를 잘 못하겠던데 박선영까지 불러내서 3자 단일화 하라는 것은 참으로 사악한 요구라 들어줄 수 없다. 왜 사악한 요구가 됐죠?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이게 대의거든요. 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시 주민이 원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늘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진짜 백년대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뭐 본인이 되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죠. 저도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소이고 대의를 따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대의를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제 순간이 와 있는데도 계속 버티시니까 제가 뭐 단식이라도 해서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나오신 뭐 한 분 또 다른 분도 한 분 계시던데 어쨌든 주요 후보 네 분이 모두가 보수 교육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세 분이 저는 합의하시면 저는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세 분이 지금 합의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장관님이 이렇게 원로로서 나오셨으면 뭔가 좀 이렇게 딱 합쳐가지고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그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뭐 단식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제 단식을 통해서 또 다른 원로분들이 또 힘을 합쳐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뭐 교육계의 원로분들 또 교육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뭐 진짜 교육계 원로들이 있어가지고 거중 조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교육계 원로가 없습니까? 요즘에는 뭐 이던희 교수님이라든가 몇 분이 좀 원로로 계시는 것 같고 과거에는 정원식 전 총리라든가 그 교육계 원로들이 있어갖고 뭐 교육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사실 그래서 아까 됐어요. 말씀드린 원로 회의가 아까 이제 교계출을 자문했던 원로 회의가 이제 사실은 문영린 장관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이돈희 장관님하고 이렇게 이제 전직 장관님들이 중심이 돼서 한 30분 정도 지금 이제 같이 원로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로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 교육감 선거에서 힘이 잘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지금 이제 막바지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상간에 저는 그런 이제 결집되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 12, 13일인가요? 이제 본후보 등록입니다. 네. 등록아입니다. 네. 그 이전은 전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안철수. 네네네. 그 당시는 이제 국민의당 후보입니다만 네네네. 벼랑끝 이 타협이 돼가지고 단일화했습니다. 네네. 3월 3일 날, 네네. 4일 날 이 사전 투표 들어가는데 네네. 그런 무슨 기적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막판 봅니다. 타협이라는 게 네.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경우 누가 네.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지금 비슷비슷해요. 네. 누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데서 떨어지면 그러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교육감 후보들이라는 게 우리 일반 잘 관심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관심이 없어요. 예. 예. 시작이 지금 누가 뭐 되느냐 이거지.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출연을 부탁드린 것도 사실 그 뭐 공중파나 언론들이 잘 안 다뤄줍니다. 예, 뭐 그러니까요. 지금 워낙 또 뭐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좀 관심이 높아지면 이제 후보들도 압력을 받을 텐데 그것도 좀 약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계 원로분들의 또 압력도 좀 그동안 약했는데 사실 이제 막바지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최대한 그 압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분도 그 부분이지만 조 의원 교육감은 현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더 질 높은 교육을 하겠다 해갖고 뭐 인공지능 맞춤형 무슨 학습 지원 초중 돌봄 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친환경 급식도 하겠다. 벌써 정책을 지금 내놓고 사실 이제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이 장관님은 주요한 어떤 네. 정책 공약이라든가 제가 지금 이런 걸 갖고 왔는데요. 예. 기왕에 오신 김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되면 하겠지만 또 다른 누가 되더라도 제가 원팀으로 해서 이제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AI 보조교사인데요.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그걸 내걸었는데요. 사실 이분이 그냥 저를 따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장관직을 2013년에 그만두고 2015년부터 국제기구에서 제가 이걸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우루과이에서 사업도 하고 하면서 이 AI 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혁명이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AI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딱 맞춤형 컨텐츠를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훨씬 더 이제 고차원적인 역량, 뭐 창의력이나 인성을 키울 수 있게 하고 그렇겠네요. 그렇게 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육혁명인데 이거를 제가 어떤 면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2년 전에 이제 한국의 그 기구에 아시아 허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대학 28개 대학 뭐 11개 지자체랑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은 뭐 레토릭이지만 저는 실제로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 이걸 해왔기 때문에 이런 큰 개혁을 제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이 정책을 표절하면 되나 남의 것을 뭐 표절을 했을 뭐 정책 표절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조 장관이 내는 공약인데 내가 좋아서 이걸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죠. 뭐 그까지는 기대를 안 하는데 저는 그냥 그 립서비스에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 중요한 것도 좀 몇 가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큰 변화를 사실은 좌파 교육감 시기에 그냥 문 닫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했었어야 되는 정책이거든요. 저는 이 트렌드가 제가 2015년에 국제기구에 가보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는 걸 보고 놀랐는데 한국은 이제 문 닫고 있었던 거죠. 좌파 교육의 가장 핵심은 글로벌 트렌드에 문 닫고 그냥 이념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사교육비 부담이 지금 뭐 허리를 휘게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사교육비를 유일하게 줄였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줄였던 가장 큰 그때 장관을 했었죠. 큰 그게 방과후 학교입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머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면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방과 후에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기존의 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의 혁신가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거든요. 뭐 AI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교육 학습법을 가진 전문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방과 후에 들어오면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사교육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 혁신학교와 마을 공동체입니다. 이게 소위 좌파 교육의 큰 문제입니다. 혁신학교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이념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혁신이 없는 이념의 학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라는 것도 결국은 마을 교사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마을에서 가장 아이들을 잘 돌볼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기 패거리들을 그냥 마을 교사라고 고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평가해서 바로 잡고 철폐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서울형 교과서 개발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역사 교육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왜곡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역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교육 같은 것도 정말 그냥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서울시 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경제, 또 우리나라 올바른 역사교육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사학의 자율입니다. 사학을 마치 범죄인 취급하거든요. 뭐 온갖 이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꺼지고 있기 때문에 사학을 제대로 좀 키워보겠다 하는 것이 제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공약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사들은 가장 우수한 이제 분들이 교사가 되잖아요. 뭐 상위 1%가 교대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나라들은 사실 소위 빌로 에버리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우수한 교사를 가진 나라인데 이 교사들이 교대 사대에서 정말 좋은 교사로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또 교사가 돼서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정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말 새로운 수업이 일어나고 지금은 그 교실에서 강의가 없어지거든요. 아이들이 활동 중심으로 하고 또 AI, 에듀텍 가지고 아이들이 그 맞춤 학습은 AI 보조교사랑 하지 교사랑 하지 않거든요. 그럼 교사들은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집중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이런 본질적인 교육의 변화에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야지 잠자는 교실도 깨우고 정말 이제 사교육비도 줄이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시대 되어가지고 네. 학생들도 집에서 이렇게 사실은 학습을 하는 경우도 많기 네, 때문에 그런 게 교사 수업 역량이라는 게 아주 높아져야 교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로나 위기가 그 변명거리를 준 거죠.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는 많은 나라들이 교육 변화의 기회로 삼거든요. 오히려 이제 디지털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새로운 그러네요. 수업 방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약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기만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출발선 평등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정말 어릴 때 제대로 이제 그 정서나 이제 이런 역량들이 개발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유치원들 보면 아직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5세 같은 경우는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뭐 한 30만 가량 됩니다. 완전 콩나물이거든요. 옛날처럼. 그래서 이거를 뭐 5세아 같으면 학급당 15세로 16명으로 줄이겠다. 또 3세아 같으면 10명으로 줄이겠다 하는 공약입니다. 돈이 좀 많이 들지만 사실 세금으로 더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재정 교부금이 학생 수가 줄면서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 정도가 제가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무슨 그 학교 뜯어고치고 뭐 그러니까 그런 데 쓰면 안 되고요. 그런 데 쓰면 그거에다 전부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린 스마트. 그린 스마트 맞습니다. 그거 정말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유치원 교육 그러니까 정말 출발선 평등을 하는 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유보 통합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린이집까지도 교육감, 지금은 어린이집은 이제 복지부 소관인데 교육감 소관으로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서울시가 정말 어린 아이들 그 유치원 또 어린이집 이제 3, 4, 5세의 그 유아 교육을 집중 투자해서 선진국형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제 공약입니다. 지금 뭐 이 장관님이야 교육문화수석에 장차관까지 했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거리도 없을 정도로 준비된 교육감 후보인 것만 분명한데 5월 6일부터 또 단식까지 하실 정도로 지금 후보 단일화에 정말 매달려 있는데 저도 여기에 다른 후보들도 다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다 좋은 공약들도 또 정책들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좋은 분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네 분이 정말 뜻을 모아갖고 단일화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될까? 저는 그게 지금 다 의문입니다.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와가지고는 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단일화를 하겠다, 뭐 어쩌겠다 하는데
전에 경선 때부터 네. 쭉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슨 돌파구가 있을까? 또 우리 서울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또 분열이 돼가지고 조 의원한테 세 차례 밥상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뭐 역사 재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심각성을 다 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앞에서 물어보실 때 막판 타결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워낙 그 열망이 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고 또 마지막에는 저는 힘을 보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단일화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혹시 뭐 말씀을 못 나눈 아쉬운 것이 있다든가 그걸 겸해서 마무리 발언을 좀 마무리 우리 시청자라든가 이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마무리를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 선거가 정말 이번에는 중요하고요. 반드시 보수 교육감 후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8년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 거의 지금 망가뜨려진 교육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또 이제 이념에 편향된 교육이 정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선거는 반드시 그 교육감 교체에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사실 실망시켜 드리고 있는 이 단일화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그 시민들께서 계속 단일화를 요구를 하시면 그 과정에서 또 계속 압력을 하시면 저는 다 후보들이 다 거기에 대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울시 교육감을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압력으로 보수 중도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또 이조 장관님도 그런 단일화에 꼭 앞장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